오케이.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함수.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함수가 뭔가,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뭔가,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함수 값이란 뭔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1차 함수 이제 식을 보고 우리가 특징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 노트에다가 그래프도 조금 더 그려볼 거거든.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책에다가 표현하고요. 필요하면 노트에다가 할게요. 제목 한번 봅시다. 1차 함수 그래프의 절편과 기울기인데요. 여기다가 메모를 할게요. 제목에다가. 아니, 여기 작은 제목에다가 할게요. 첫 번째가 x 절편, y 절편인데 여기서 말하는 절편이란 뭘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떡을 절편이라고 하는데 절편, 여기서 말하는 절편은 수학용어로 절편은 자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컷 끊어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유추해봐. x 절편은 무슨 뜻일까? X를 잘라요. x를 자른다. y 절편은? Y를 잘라요. 그럼 도대체 x는 뭐고 y는 뭘까? 미지수. 미지수를 자른다? 이 의미가 좀 와닿니? 여기 딱 가운데. 그 문자를 자른다라는 개념은 아닐 거고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자를 건데, 우리 지금 1차 함수를 어디다가 그려봤니? 어디 위에다가? 좌표표면. 그게 뭘로 구성되어 있죠? x축, y축. 다시 x절편은 뭘까? x축을 자르는 거. 그렇지. 그리고 y절편은 y축을 자르는 거야. 도대체 자른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왼쪽에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좌표 평면에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이렇게 좀 치우쳐져서 그려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는 곳을 우리는 원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차 함수는 직선 형태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적당히 이렇게 그려볼게요. 직선 그렸습니다. 1차 함수 그렸는데, 파란색 그래프가 여러분들 칼이라고 생각해봐. 칼. 지금 파란색 칼이야. X축 자르고 있나요? 어디 자르고 있죠? 요쯤 자르고 있죠, 그지? 점 찍을게요. 여기. 이거를 뭐라고 부르게요? 맞아요. 이게 X절편이야. X절편. 그래서 여기서 절이라는 거 한자인데 이게 자른다라는 의미고요. 절단면 들어본 적 있죠? 절단되었다 들어본 적 있죠? 잘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y축을 지금 1차 함수가 자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다 했어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x 값이 있을 거잖아, 그치? 여기가 예를 들어 4라고 한다 그러면 x절편은 얼만가요? 라고 하면 4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y절편 쪽에 값이 3이면 이거는 y절편이 얼마라고 하면 돼요? 3이다 라고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점을 나타내려면 x좌표, y좌표를 순서상으로 묶은 녀석이 필요하지. 좌표가 순서상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의 좌표는 뭐라고 해야 돼? 요거의 좌표는? 4, 9, 그렇지. x는 얼마? 4가 되면서 이때 y는 얼마니? 0. 0. 그렇지. 4,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y 절편의 좌표는 얼마니 하면, 원준아 이거는 몇 컴마 몇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x가 0이고 y가 3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괜찮나요? 이게 x절편, y절편에 대한 얘기였어. 어렵지 않죠? 지금 개념들만 쭉 했어요. 이따가 옆에 거 읽어볼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좌표축을 한 번만 더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x축, y축. 아마 그 1학년 과정 때 요 얘기를 했을 텐데, 쌤이 지금 찍는 점들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를 해봐. 먼저
x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점들, 당연히 뭐 원점 포함해서 이 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y좌표가 다 0이다. 맞아요. 이때는 y좌표가 다 0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컴마 0, 뭐 컴마 0, 뭐 컴마 0 이렇게 될 거예요. 맞지? 그래서 x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얘기한다 그러면 y가 항상 0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에 x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x가 표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x랑 관계없이 y가 항상 0일 때를 얘기를 해요. 지금 파란색 뭐 5개만 찍어놨지만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렇다고요. 연아 되겠니? 그 다음에 세로축 한번 볼게요. y축 연화 네. 2점이나 2점이나 원점이나 2점이나 2점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x가 그렇지 0이야. 그래서 y축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정식이 x는 0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y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y랑 상관없이 x가 항상 0인 점들의 모임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조금 전에 요 그림으로 돌아올게. 이제 필기할 건 없고 x 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1차 함수 배우고 있으니까 1차 함수가 x축을 자르는 곳을 찾는 거잖아, 그지? 그 표현을 다시 하면 x축 위에서 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조금 전에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이 뭐였어? y좌표가 다 0이었지. 괜찮나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1차 함수의 y값 또는 함수값이 얼마일 때야? 0일 때겠죠. 왜? y값이 0이어야 x축 위에 있는 점으로 가는 거니까. 괜찮나요? 주원아 맞니? 네. 그러면 같은 해석으로 y절편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파란색 1차 함수가 y축 자르는 곳을 찾으란 얘긴데 그러면 y축 위에서 만나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이 x가 얼마? 0일 때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1차 함수에서 x가 0일 때를 찾아보면 그게 뭐다? y절편이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결론은 x절편을 찾을 때는 1차 함수의 함수값인 y가 0일 때를 찾으면 되고 1차 함수의 y절편을 찾을 때는 y축 위의 모든 점들의 공통점인 x가 0일 때를 찾으면 된다. 정리되겠니? 그 얘기를 지금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짠! 1번 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 의미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인데 자,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x절편을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까처럼 숫자 하나만 딱 얘기하면 돼요. x값이 얼만지. y절편을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y값이 얼만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좌표, 순서상으로 나타내세요. 점의 좌표는 얼만가요? 라고 하면 숫자 하나만 쓰면 돼? 안 돼? 안 돼. x좌표, y좌표를 묶어서 순서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앞으로 잡아갈게요. 자, 중요한 거는 1차, 여기는 지금 1차 함수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함수 얘기거든? 이게 지금은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2차 함수, 3차 함수, 새로운 함수 배울 때도 같은 내용으로 다 공용으로 쓰는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밑에 거가 이제 체크해 볼게요. x절편을 구한다라고 하면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여러 가지 함수들이 x축을 자르는 곳을 찾는 거란 말이야. 아까 뭐라고 했죠? x축 위의 점들은 공통점이 y값이 항상 0이라 그랬지. 그래서 x절편을 찾을 때는 y는 0일 때를 찾는 거고요. 우린 지금 1차 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그 1차 함수의 y에다가 0을 넣으면 x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게 x절편이 되더라. 그럼 단순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1차 함수의 y에다가 0을 넣어본다.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대입이 뭡니까? 넣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같은 내용으로 y절편을 찾고 싶어요. 의미는 어떤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거고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공통점이 x가 0일 때였다. 그지?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x에 0을 넣어본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y 절편을 찾을 때는 그 함수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넣어본다, 대입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어설프게 공부를 하게 되면 x절편 찾을 때 x에 0 넣고 y절편 찾을 때 y에 0 넣고 이렇게 잘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x절편, y절편의 위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축 위의 점들의 공통점, y축 위의 점들의 공통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x절편, y절편을 구할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절편 구할 때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y가 0이어야 돼. 그리고 y절편 구할 때는 y축과의 교점이니까 x에 0을 넣어야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아 괜찮니? 집에 가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볼게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디테일 부분인데 한번 표시할게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은 a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미지수 x에 대해서 1차여야 되기 때문에 a가 0일 수 없어요. 요런 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그래프까지는 그려봤죠, 그죠? 뒤에 역할이 뭐였죠? 요 뒤에 거 플러스 b 어느 축 방향으로? 그렇지. 이거를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해 보면 뒤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y는 a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뒤에 있는 숫자만큼, 그치? 그래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x절편, y절편 구하고 있으니까 1차 함수의 x절편, y절편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x절편은 함수가 x축을 자르는 곳, x축과 만나는 곳. 그러면 x축의 특징들이 뭐예요? x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가 0? y값이 0. 그래서 x절편을 찾을 때는 한 번 더 y에다가 0을 대입한다. 이게 여러분들 익숙해져야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한다. 밑에 이제 설명의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한번 적어봅시다. 연습 삼아서. 자, 1차 함수식은 y는 ax 플러스 b예요. y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0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 찾아야 돼, 주원아? 여기서요? 우리 지금 x절편 찾고 있으니까 a를 찾아야 돼, x를 찾아야 돼, b를 찾아야 돼. B요. a를 찾아야 돼? 우리 x절편 찾고 있어. X절편이면 B. b를 찾아야 돼요? 우리 x 찾고 있어요. X나. x절편은 x겠죠, 그죠? 요거 찾으면 돼요. 이때 a는 0은 아니었잖아.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 푸는 게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b 이항하고 a로 나누면 된다. 맞죠? x 얼마예요? X요? 주원 대답해봐. X요? X요? X는 A 곱하기 B분의 뭔 말이야 이게? 여기 방정식 보이잖아? x 어떻게 풀 거야? X요? A 마이너스 B 나누기 A 마이너스 B 나누기 a-b가 무슨 뜻이지? X A로 나누고 B 마이너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하면 x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옳지, 이렇게 되겠죠. 이건 공식 아니에요, 알겠죠? 마이너스 a분의 b에 a 넣고 b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y에 0을 넣어본다가 결론이야. 알았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y절편 구해봅시다. 또 생각은 y절편은 1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맞나요? y축 위의 점들의 공통점은 여는 x가 0이다. 그래서 x에 0을 넣어본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x에 0을 넣으면 얘는 되게 편하죠. 뭐만 남아? y는 b 이렇게 남죠. y는
B. 다시 한번. y는 x에 0을 넣으면 a 곱하기 0 더하기 b니까 결론은 y 절편은 y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y로 정리하면 b만 남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b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 b가 누구였는데? 서아야, b 누구였니? B요? b 아까 뭐라고 해석하고 왔니, 우리?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만큼을 b만큼 했다라고 해석하고 왔는데 지금 그게 누구야? y 절편이야.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1차 함수는 요 놈이 평행이동도 뭐 중요하지만 y 절편이 여기 보인다. 이게 곧 y 절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 이게 y 절편이야. 그럼 식을 보고 y 절편 바로 찾아낼 수 있죠? 맞지? 네. 오케이. 그래서 가볼게요. 밑에 설명은 됐고요. 넘어가 볼게. 자, 예시를 봐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1차 함수 맞나요? 1차 맞지? 오케이. 연화, 네. y 절편 얼마? 여기 봐. 네. y 절편 얼마? 여기요. Y 절편이요? 9요. 9. 그치. 어떻게 했어요? X요. 그렇지. x를 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y는 9.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 숫자가 곧 뭐가 된다? Y가 1차 함수에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을 때 상수항이 곧 y 절편이 된다. 맞죠? x에 0을 넣을 거니까. 원준아, x 절편은? 그렇지. x 절편 어떻게 구해요? 원준아? 그렇지. y 0을 넣어서 x로 정리한다지, 그지? y 0 넣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0이니까 x는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서 표현을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x절편을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표현을 다시 한번 x 이건 적어놔. 절편은 이 예시에서 3이라고 적는데요. 그 절편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몇 컴마 몇? 그렇지. 3,0. 왜 그래요? y에 0을 넣고 시작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y 절편은 아까 연화가 잘 했는데 얼마? 뒤에 있는 9란 말이야. 이거를 좌표로 표현하면 몇 컴마 몇? 0,9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차 함수식을 봤을 때 당장 x절편, y절편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뭘 했어요? 절편 개념 잡고 1차 함수가 x축, y축과 만나는 x절편, y절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표현 방법 이렇게 됐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는 함수를 이제 1차 함수를 그리기 전에 x절편, y절편을 방금 배웠으니까 그거 구해가지고 직선 그리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할게요. 자, 왼쪽에다가 하나만 적어놓고 갑시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1개. 한 개. 유니크하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유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다라는 얘기. 맞죠? 다시 말하면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을 때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로 L이라고 표현할게요. 존재하더라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 형태로 그려진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아까 배웠던 x절편과 y절편을 한번 붙여볼게요. x절편 구하고 y절편 구하면 결국은 두 점을 구하는 거지. 그럼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유일하겠죠. 다시 말하면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곧 뭐가 돼? 1차 함수가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차 함수를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그렸냐면 지나는 점을 몇 개 찍어 가지고 쭉 연결했단 말이야. 이제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유일하다라는 걸 아니까 x절편, y절편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유일한 직선을 하나 그리면 그게 곧 우리가 그리려는 1차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x절편, y절편 구해서 여기도 표현되고 있네요. 좌표들로 표현해서 xy 좌표 표면상에 두 점을 찍어서 두 점을 연결하면 1차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y는 2x-1 한번 그려봅시다.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세요. y는 2x-1. 자, 지난 시간의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더 해볼게요. 조금 전에도 봤지만 얘는 뒤에 상수항이 없다 그러면 y는 2x라는 직선 1차 함수를 어떻게 한 거야? 어느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괜찮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상수항 떼놓고 그린 다음에 평행 이동하는 거는 번거롭고 그림도 여러 개 그려야 돼서 복잡하고 그래요. 이제는 한 방에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조금 전에 했듯이 x절편, y절편 구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해볼까? x절편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y에 0을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0은 2x 빼기 1이지. x 얼마예요? 6에다 0 넣을 거야. 0은 2x 빼기 1. 그럼 마이너스를 이항하고 그렇지. 2분의 1입니다. x절편이 2분의 1이래요. 이거를 좌표로 나타내면 서아 여기까지만 해보자. 좌표로 나타내면 뭐 컴마 뭐? 좋아요. 2분의 1 컴마 0 이렇게 되겠지. 주원아 y절편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지? x에다 0 대입. 그렇지. x에다 0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또는 위에서 상수항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표로 나타내면 몇 컴마면? 좌표 나타내면요. 0,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y 축을 그립니다. 이렇게 좀 치우쳐서 그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절편은 이쪽으로 치우쳐야겠네. 쏘리. 그래서 x절편은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분의 1은 요거의 절반 정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0 여기가 x절편에 해당되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0, 마이너스 1이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이면서 마이너스 1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조금 더 그릴게요. 요 정도가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쵸? 그래서 0,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되겠네요. 두 점 생겼다. 그지? 그러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아, 이 녀석이 y는 2x-1 그래프야.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점을 여러 개 찍어서 연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결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x절편, y절편 찾아서 그래프 그리는 내용이 되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이런 내용이 되겠다. 넘어간다. 자, 조금 전에 한번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0이 아니어야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뒤에 상수항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기로 이제? y 그렇지. 절편으로 해석하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x 앞에 곱해져 있는 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하잖아. 그지? 얘도 역할이 있거든. 그걸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그래서 지금 오른쪽 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차피 왼쪽에 공간이 충분하니까 따로 그리지 말고 여기다 그립시다.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괜찮죠?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여기가 2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가정하는 건데 마이너스 4,0을 x 절편 0,1을 y 절편 그럼 조금 전처럼 이렇게 연결한 1차 함수가 되겠죠? 되겠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1차 함수 식을 구해볼 수 있을까? 일단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래프에서 어떤 정보 알 수 있니? x절편, y절편 좌표 알 수 있잖아. 특히 누구? y절편 얼마? 마이너스 2. 에? 2지? 그럼 1차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겠니? y는? a는 뭔지 모르겠고요. 그죠? 플러스 y절편이잖아.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요? 어. A X 때 0대 1. Y 때 2대 1. x에 0 대입 하나, y 대 2 대입 하나 똑같겠죠? 지금 쓰지 않은 게 뭐예요? 그래프에서 y절편 썼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절편 안 썼죠? x절편 좌표가 어떻게 돼? 뭐 콤마 뭐? 0, 마이너스 4,0. 맞아. 마이너스 4,0을 뭐 어떻게 해야 돼? 지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나는 점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지난다. 위에 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니? 문제 풀어 왔잖아요. 네? 어떻게 했니? 지나는 점, 위에 있는 점. 대입. 함수값 구할 때, y값 구할 때 대입했잖아. 그치? 그러면 x자리에 얼마 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4. y자리에 얼마 넣고? 0. 그렇지. 또는 x절편 찾을 때 y는 0 넣는다. 이거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0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2입니다. a 얼마입니까? 6분의 1. 그렇지. 2분의 1입니다. 자, 이걸 도대체 왜 하는가? 아까 목표가 a라는 녀석도 특징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치? 얘가 1차 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볼게요. 봐봐. x절편, y절편 이렇게 찍어놨는데 선생님이 순서를 여기를 x절편을 a점이라고 하고 y절편을 b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 A에서 B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준비되니?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거야. 그럼 얘는 움직이려면 결국은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A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나 움직여야 돼? 요만큼. 마이너스 4. 그냥 4. 4만큼 움직여야 되지. 왜냐면 플러스 4가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4는 왼쪽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A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4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플러스 4 이동했다라고 표현할 거야.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몇 칸 가야 돼? 2칸 가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야? Y축 기준으로 위로 가는 게 플러스 값이지. 그러면 위로 2칸을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플러스 2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이 비율을 한번 따져볼까? 즉 X축 좌우로 움직이는 게 4만큼 플러스니까 플러스 4. 비율을 따지자고 했으니까 분의 Y축으로 움직이는 거 플러스 2. 얼마입니까? 플러스 4분의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플러스 2가 6. 2. 플러스 4분의 플러스 2. 2분의 1.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A. A죠. 뭔가 느낌 있네요. 그런데 요렇게 두 개 말고요. 점을 하나만 다른 걸 찍어 볼게요. 이 1차 함수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값은 얼마일까요? 여기 1이요. 1이겠죠. 다시 한번 여기 식이 있는데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아까 a가 2분의 1이었잖아.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이지. 오른쪽에 표현해 놓은 요 녀석 1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쌤이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준비됐니?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C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괜찮니?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요? 플러스 2만 플러스 2만큼. 위로는요? 1에서 2까지 가야 되니까 플러스 1 1만큼이죠. 여기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1이야. 그럼 이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이니까 얼마니? 2분의 1이야. 오,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누군데? A잖아. 맞죠?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아까 A에서 B로 갔잖아. B에서 A로 가보겠습니다. B에서 A로. B에서 A로. B에서 A로 가려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지. 왼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얼마만큼 갔어요? 왼쪽으로? 4만큼 왼쪽으로 갔지.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마이너스 4. 그리고요. 아래로 얼마나? 2만큼 가야 되지. 아래로 2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마이너스 2. 아까 비율을 어떻게 따졌죠? x가 얼마나 바뀌었냐에 따라 y의 비율을 따졌었지. 그지? 그럼 얘는 뭐분의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1이네요. 어디서 많이 보는 거네. 이렇게 짜잔. 또는 여기로 가볼게요. 아까 C에서 B로 보냈는데 그걸 또 거꾸로 보내볼게요. 왼쪽으로 얼마나 가야 돼? 2만큼인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 아래로는 1 가야 되죠. 밑으로 하나니까 마이너스 1. 비율은 얼마? 비율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2분의 1. 어때요? 다 동일하죠. 누구랑 같아? 우리 구해놨던 A랑 같아.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 이제 최종 버전이야.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쌤이 위에서는 a에서 b로 또는 b에서 a로 c에서 b로 b에서 c로 어쨌든 두 점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봤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두 점을 우리 임의로 잡아봐요. 이렇게 임의로 잡아서 방향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을 하는 거야. A에서 B로 보낼지 B에서 A로 보낼지는 룰이 정해져 있진 않아. 방향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A에서 B로 이렇게 보낸다고 기준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에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고 그쵸? 이게 좌우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괜찮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한 정도가 있겠지. 이거를 X 변화량이라고도 부르고 일반적으로 X가 얼마나 증가했는데 X 증가량이라고 불러요. 그치? 근데 X 증가량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할 때 플러스 값이었잖아. 근데 조금 전에 B에서 A로 보낼 때는 왼쪽으로 갔었지. 그거도 우리는 X 증가량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가량은 우리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플러스 값만 생각하잖아. 그런데 증가량이라는 거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가량은 변화량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낫겠다. 음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봤어? 여기서 위로 또 갔었지. 그지? 지금은 A점에서 B로 이동하면서 보는 거니까 X방향으로는 오른쪽, Y방향으로는 위쪽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통틀어서 Y 증가량이라고 부르는데 단어가 증가량이지 이거는 음수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자고? 변화량으로 이해하자고. 괜찮아요? 이 비율을 따졌더니 다 일정했지? 똑같았지? 누구랑 같았어? A가 누구였는데? X 앞에 곱해져 있는 녀석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이 Y는 AX 플러스 B 여기서 A는 0이 아니어야 1차 함수인데 X의 개수로 되어 있는 A라는 녀석은 1차 함수 위에 두 점을 우리 마음대로 잡아주고 출발과 도착 점도 우리 마음대로 잡아서
x 증가량이 분모로 가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을 구해 보니까 이게 일정하더라. 그게 a랑 같더라. 임의의 정 아무거나 잡아도. 그래서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이 직선의 일차함수의 기울기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기울기가 뭔데? 기울어진 정도가 되겠죠. 기울어진 정도. 그래서 요 놈은 기울기라 함은 기울어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도대체 기울어진 정도가 뭐냐? 직선 몇 개 그려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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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려봤는데요. 맨 첫 번째 그린 요거 파란색 볼게요. 요 녀석. 아이고 파란색. 요 녀석. 얘는 다른 두 개보다 조금 더 위에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대기에서 걸어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마치 등산하듯이. 어느 길이 좀 편하겠니? 맨 밑에 있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사가 급하다. 좋아요. 가파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죠? 그럼 내려올수록 뭐라고 불러요? 완만하다. 맞아요. 완만하다. 그래서 가파르고 점점 완만해지는 거 완만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만 그려질까? 아니요. 직선은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도. 그럼 누가 더 가파른 걸까?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얘가 더 가파른 거야? 아니요. 그거 말고. 오케이. 왼쪽에 위에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얘가 가파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위에 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걸 기울기라고 하고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찾으면 된다? 직선에 두 점을 잡고 이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 근데 그게 누구랑 같다? x의 개수인 a와 같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만 읽어보고 넘어올게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다시 한번 b는 y 절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는 x의 개수인 a가 도대체 무슨 역할인데 결과적으로 기울기였거든. 기울어진 정도. 그래서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 비율, 분모에는 x 증가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증가량을 계산을 할 때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 찾는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 증가량 구할 때 어떻게 했니? 증가량이요? 아까 증가량 어떻게 구했니? 1차 함수 위에 두 점을 잡았지? 네.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우리 임의대로 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x가 얼마나 변했고 y가 얼마나 변했는지 비율을 나타냈어. 맞죠? 방향은 우리가 설정하는 대로 찾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값의 증가량, 요거는 변화량이라고 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비율 y값의 변화량, 이게 a가 기울기 역할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짠! 설명 볼게요. y는 2x 빼기 3입니다. 이거 빼기 3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y 절편. 좌표로 나타내면 몇 컴마면? 맞아요. 0,-3. 왜? x에 0 넣을 거니까, 그치? 물론 여기서 이제 x 절편 찾아도 되지만 이번에는 x의 개수인 요 녀석이 뭐라고요? 뭐라고 불렀지? 기울기라고 불렀어. 요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기울기가 x의 개수인 2거든. 기울기가 2야. 그런데 아까 기울기 어떻게 구했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비율로 구했지. 요거를 나타내 보는 게 자 1분의 2 괜찮나요? 가능하죠. 또 2분의 4 가능하죠. 또 3분의 뭐 예를 들어 마 3이면 2.
마 6 이렇게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분모 분자를 쓰는 게 결국은 모두 1참수 위에 두 점을 잡아서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을 따진 겁니다. 맞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래프를 봤을 때 x 증가량이 얼마일 때 y 증가량이 얼마다 이 비율만 따져주면 되거든. 자, 여기서는 표로 나타낸 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니? 1만큼 커졌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여기서는 1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더 엄밀히는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괜찮아요? 그럴 때 y 값도 볼 건데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y 값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때 어때요? y 값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으로 변했지. 연화야? 얼마나 변한 거야? 이만큼 커진 거지.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면 어때요?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얼마야?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어. 아, 요렇게 두 점을 잡고 해도 되는구나. 또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x가 0에서 x2로 바꾸는 걸 봤단 말이야. x가 얼마나 변했니? 이만큼 증가했니? 감소했니? 증가했죠. 여기도 플러스야. 그랬을 때 y 값을 각각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과 1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1로 변했지. 얼마나 변했어? 4만큼 변했는데 커졌지.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야.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얼마니? 플러스 2분의 플러스 4니까 2죠. 이게 누구랑 같아? x의 계수 기울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된 게 거꾸로 가는 거. 사실은 방향은 우리가 잡기, 설정만 잘 하면 되거든.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가볼게요. 요렇게 가면 x가 어떻게 변한 거야? 서아야, x 어떻게 변한 거야? 2에서 1로 가면 마이너스 1. 그렇지. 1만큼 작아졌지.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동안 y는요? 그렇지.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2만큼 작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해서 여기도 비율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1 x 증가량 분의 마이너스 2 y 증가량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는 얼마입니까? 얼마야? 2야. 이거 누구랑 같아? x의 계수인 2 기울기와 같아. 알겠죠? 아, 그래서 x 증가량, y 증가량 요거 순서만 잘 맞춰주면 기울기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기울어진 정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여기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요 그림만 잠깐 설명하고 5만 쉬었다 하자. 여기 보면 점 두 개 한번 찍어 볼게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점 몇 컴마 몇? 아, 그거요? 0, 마이너스 3이지, 그지?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2, 1. 여기 1이죠, 그죠? 여기 1. 그러면 여기 격자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밑에 점에서 위의 점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몇 칸? 이게 뭐야? 2칸 증가했다지? 위로 몇 칸? 4칸. 4칸 증가했다니까 플러스 4겠죠? 즉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플러스 2분의 플러스 4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그 2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점을 잡지 않아도 된다고요. 다른 점을 잡아도 된다고요. 요 점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요 점이랑 비교해볼게요. 그럼 바로 해석해볼까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2칸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 얼마?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극단적으로 빨간색 점 말고요. 저기 뭐 요 점이랑 요 점을 잡아도 괜찮겠다.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이렇게 보내볼게. 연화 한번 해보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몇 칸이나 가야 돼요? 3칸 가야 되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 이게 x 증가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가야겠죠? 얼마나 가야 돼요? 몇 칸 가야 되니? 6칸.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마이너스 6.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비교하면 몇 분의 몇이 돼요? x 증가량 얼마? 마이너스 6. 얼마예요? 2.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구하는 순서는 우리가 정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 알겠지? 최종적으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거만 잘 도출하면 기울기 구할 수 있겠다. 자, 마무리 정리하면 1차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뒤에 있는 상수항은 뭐다? y 절편이다. x의 0 넘에 나오는 y 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다.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뭐다? 기울기다. 맞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기울기가 도대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조금 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조금 넘었잖아. 그래, 객관적으로 맞잖아. 자, 기울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a가 0이 아닌 1차 함수식이 주어진다면 뒤에 상수항은 y 절편에 해당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인 a는 기울기라고 했는데 기울기 어떻게 찾는다라고 했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찾는다고 했어요. 이때 증가량은 변화량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고 그래프상에서 찾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이 되는 두 점을 잡아놓고 가는 방향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x가 얼마가 변하고 y가 얼마가 변하는지 비율을 따지는 거. 그게 기울기더라. 맞죠? 괜찮죠?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여기 왼쪽에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 좀 간단하게 두 개를 표현해 볼게요. y는 ex라는 녀석이랑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해 볼게요. 식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A의 부. A의 부호가 서로 반대지, 그지? 어떻게 그려질까? 그러면 그래프를 직접 그리기 전에 조금 전에 기울기에 대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지? 기울기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요게 기울기잖아, 그지? 이게 양수 염수야? 양수. 이게 양수죠. 뒤에 거는요? 뭐 당연히 음수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봐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분모의 부호와 분자의 부호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양수이려면 둘 다 뭐거나 둘 다 양수거나 또는요 둘 다 음수여야 되지. 다시 말하면 x 증가량이 양수일 때, 즉 x가 커질 때 y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또는 x가 줄어들면 y도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괜찮나요? 반면에 요거는 어때? 음수면? 요거 한번 적고 갈까요? 기울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비율을 따진 건데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되지. 만약에 x가 플러스 양수면 y는 마이너스. 어때? x가 커지면 y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야. 반면에 x가 감소하면, 즉 줄어들면 y는 커져야 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괜찮나요? 기울기의 부호를 보고 그래프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봐봐. 여기 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시 여기 기울기가 양수인 쪽으로 왔어. x가 증가하면 y도 어떻게 돼야 돼? x가 증가하면 증가. y도 증가해야 되지. 요거를 표현해 보면 x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이때 y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지. 맞나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 요 점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x 증가량이 음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은 뭐야?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때 y도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럼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지. 맞나요? 근데 결국은 둘 다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생겼지. 맞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x가 자꾸 커진다로 봤을 때 둘 다 y도 커지는 방향.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맞죠? 반면에 요거 볼게요.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 즉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걸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x 증가량이 양수야.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런데 이때 y 증가량은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되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직선이 어떻게 생기겠어? 요렇게 생기겠지. 맞나요? 또는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x 증가량이 음수면 감소할 거란 말이야. 이때 y 증가량은 증가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거든. 그럼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 돼? 요렇게 생겨야 돼. 맞나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을 간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지.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기울기의 부호가 뭘 결정하냐면 오른쪽 위로 갈지 오른쪽 아래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기준을 오른쪽이라고 봤을 때 괜찮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직선이 되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일차함수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모양을 결정하더라.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도 보는 거지만, 그러니까 완만한지 아니면 아까 뭐라고 했죠? 가파른지, 이거를 구분하는 거기도 하지만 부호 자체가 뭘 결정해요? 오른쪽 위로 그려질지 오른쪽 아래로 그려질지가 결정이 되는 거다. 알겠죠? 네. 부호 결정 잠깐 했어요. 자, 오른쪽으로 잠깐 보고 갈게요. 참고해봐. 여기 미지수로 여기 문자로 표현된 건데 사실 위에서 숫자로 하던 얘기를 미지수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x1, y1 어떤 점이 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라고 해서 번호 2를 붙였어요.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라고 했는데 맨 끝에 보면 x1이랑 x2는 달라요 라고 했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달라요. 같은 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 자, 그래서 x 증가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x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본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분들 한번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점 x1, y1 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두 번째 점 x2, y2 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x 증가량은 사실 x끼리만 보는 거거든요. 맞죠?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출발하는 녀석을 왼쪽 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갈 겁니다. 요 간격이 얼마겠니? 이거요? x2에서 x2를 뺀 만큼이겠지. 여기가 x2 빼기 x1이야. 그러니까 밑에 점에서 위의 점으로 간다고 봤을 때. 그리고 그래프상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야 되지. 다시 이건 색깔을 바꿀게요.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 누구를 보는 거냐면 y좌표를 보는 거란 말이야. 요렇게 가는데 요 간격은 얼마니?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빼는 게 양수니까 y2에서 y1을 뺀 거. 요렇게 됩니다. 맞죠? 연아 괜찮니?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를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도 충분하죠. 그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에 아래 위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순서를 바꾼다 그러면 위에 거는 y 빼기 y2가 될 거고요. y1 빼기 y2 밑에 거는요 x1 빼기 x2 이렇게 되겠죠. 같다란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위로 가서 표현해 볼게요. 결론은 기울기는 두 점을 가지고 x 증가량, y 증가량을 하는 건데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사실 어느 점을 출발점으로 놓고 어느 점을 도착으로 놓을지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런데 그림이 아니라 주어진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뭐냐? 요렇게가 한 점의 x좌표, y좌표지. 서준아. 요렇게가 이건 표현해놔.
x1, y1이라는 한 점의 좌표지. 그러니까 빼는 순서가 동일해야 돼요. 어떻게 빼고 있니 지금은? x2에서 x1 두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의 x좌표를 뺐지. 이렇게 되면 분자도 두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을 빼야 돼. 요 순서만 맞춰주면 기울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빼는 순서가 두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 빼는 거잖아. x좌표끼리. 그렇다면 여기도 그 순서를 꼭 맞춰주라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밑에 예시를 잠깐 볼게요. 마이너스 3,4와 1,9를 지나는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뺄 건데 앞에서 뒤로 빼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빼도 돼요. 그런데 x 뺄 때는 앞에서 뒤로 빼고 y 뺄 때는 뒤에서 앞으로 빼면 기울기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앞으로 뺐지.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뒤로 빼도 괜찮다. x 빼는 순서와 y 빼는 순서만 맞춰주면 된다. 한번 해볼게요. x 증가량은 앞에서 뒤로 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분의 y 증가량은 앞에서 뒤로 빼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 없다고.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니까 4분의 5 기울기는 뒤에서 앞으로 뺀 거랑 동일합니다. 알겠죠? 순서만 맞춰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기울기 구할 때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좌표로 나타났을 때 구하는 방법은 한 좌표에서 다른 좌표를 빼는데 순서를 맞춰서 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x1, x2가 왜 달라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왜 달라야 하는지. 봐봐. 아까 그래프 잠깐 보면 x1과 x2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위치가. 만약에 얘네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같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요 점이, 요건 그려봐. 요 점이 x1, y1이야. 그런데 x좌표가 x2를 찍을 거거든? 근데 x좌표가 동일하면 얘는 일직선상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점, 두 번째 점을 여기다가 찍어 볼게요. 여기가 x2, y2인데 마침 x1과 x2가 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직선 하나 생긴다 그랬잖아. 어떤 직선이니? 아래 위로 요렇게 생긴 직선이야. 근데 이건 누구랑 평행해? y축이랑 평행하지. 그러니까 세로로 그려지는 직선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거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기울기는 뭐였죠?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지.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순서만 맞춰서 빼면 된다고 했거든.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점에서 앞에 첫 번째 점을 빼볼까?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런데 y1, 2는 서로 다르니까 빼면 얼마 값이 나오겠죠. 근데 분모가 얼마야? 0. 그렇지. 우리가 분모를 0으로 가는 수학 계산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요? 정의가 안 된다라고 하거든. 분모가 0이 되면 기울기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거를 우리가 정의가 되지 않아. 즉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다. 기울기가 없다야. 0과는 달라요. 기울기가 0이란 얘기가 아니라 기울기가 없다야. 괜찮나요? 다시 말하면 A라는 값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니 없니? 없어. 이거 1차 함수라고 부르지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녀석은 일단은 x좌표가 서로 달라야 돼. 알겠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독특한 경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x좌표는 다른데 y좌표가 같을 때를 보자고. 요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y좌표가 같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같겠지. 맞습니까? 네. 여기를 x2, y2라고 해볼게요. 이때 y1과 y2는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y2, y1, 2. 그러면 어떤 직선이 생겨요? 이번에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생겨요. 얘를 우리가 직선인데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를 또 볼 거야. 연아야, 아닌 것 같지, 그치? 자, 기울기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두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 뺄게요. x2번 빼기 x1번. 이거는 0은 아니지 이제. 괜찮네요. 정의는 할 수 있어. 분자는 y2번에서 y1번을 빼야 되지. 근데 분자가 얼마야? 분자가 0 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정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얼만데? 분자가 0이니까 0이지. 기울기 얼마야? 0이야. 기울기가 0이면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싶은데 누가 0인 상황이에요? a가 0인 상황이지. 자, 여기서 한 번 더. 아까는 분모에 있는 x1, 2가 서로 같아서 분모가 0이 되면서 기울기를 정의를 못했는데 지금은 기울기가 0이라고 정의는 할 수 있죠. 정의 못하는 것과 0은 다른 거야. 지금은 기울기가 0인 상황, 즉 a가 0인 상황이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니? y는 b. 이거 1차 함수 맞니? 아니요, 이건 1차 함수는 아니야. 직선은 맞는데 1차 함수는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거나 y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는 녀석은 1차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특히 y축과 평행한 이 직선은 기울기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축과 평행한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다? 0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네. 자, 마지막 요거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최종 버전이에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는 1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x 넣고 y 넣고 해서 순서상으로 점을 여러 개 찍어서 연결해 봤더니 직선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절편 구했지,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를 통해서 x절편 y절편 찍어 가지고 직선 그렸어요. 우리 방금 뭐 배우고 왔죠? 기울기 배우고 왔지. 드디어 이제 식을 보고 상수항은 y절편이다.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기울기다. 요 두 가지 정보로 그래프 그릴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시를 보면 y는 3분의 4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원준아, 플러스 2는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y절편이라고 부를 거예요. 좌표로 따지면 0,2입니다. 맞죠? 연화, x의 개수 얘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라고 불러요. 얘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x가 얼마 증가할 때? 마이너스 3 증가할 때 y는 4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x가 3 증가하면 y는 마이너스 4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증가한다는 게 4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한번 바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좌표 바로 그릴게요. y절편이 2니까 2를 찍을 수 있도록 위쪽으로 조금 치우쳐져서 여기다가 2 한번 찍어 놓을게요. 짠! 그러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겠죠? 점 하나 생겼다. y절편 보고 점 하나 찍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를 정리를 할 건데 아까 뭐라고 했죠? 해석을? x가 3 증가하면 y는 마이너스 4 증가한다. 즉 4 감소한다. 또는 마이너스를 분모해주면 x가 3 감소하면 y가 4 증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조금 전에 했듯이 x절편 구해도 돼. 우리는 기울기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얼마예요? 0,2죠? x를 3 증가시켜 볼게요. x 3 증가시키면 어디까지 가야 돼? 3 증가시키면 여기가 얼마일까? 0에서 3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3 증가시키는 게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3이야. 괜찮아요? 3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4 기울기니까 y 값이 4만큼 감소하면 되지. 여기서 4 내려가면 되겠네. 그럼 지금 y 좌표가 2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야 아까는 여기까지 왔고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 점이 몇 컴마 몇이니?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y절편 찍고요. 기울기를 보고 지금 x가 3 증가할 때 y가 4 감소한다로 새로운 점을 찍었더니 새로운 점이 나오면서 두 점을 연결하면 우리가 찾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되더라. 괜찮죠? 이해되니 요거? 괜찮죠? 요렇게도 그릴 수 있다. 자, 오늘 같이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봐서 이건 조금 있다가 문제 한번 적용해보세요. 빌드업 페이퍼 할 때. 아이고.